제5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52회지요. 우리가 이제 51회 한번 풀고 52회로 들어오셨을 건데 51회를 보셨다가 52회를 보시면 조금 어려웠다.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대체로 볼 때 기본 52회차는 좀 쉬운 편. 중간에서 조금 쉬운 편에 출제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를 조금 했다. 그러면 70점은 맞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뭐 어디가 어려웠고 어디가 쉬웠고 그런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번 문제는 언제나 유물 또는 유적 문제죠. 그래서 역시나 1번 문제 딱 봤더니 지금 눈에 딱 보이는 게 뭡니까? 뭐 만들고 있잖아. 그렇죠? 빗살무늬 톡이에요. 그래서 빗살무늬 톡이니까 요것만 딱 보고도 아하, 요거 신석기다. 라는 거 눈치채셔야 되는데 못했다 그러면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은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어느 시대 사람들이 처음으로 사용했던 빗살무늬 톡이다라고 나와줬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지금 물어보는 시대는 언제냐? 신석기 시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찾으면 됩니다. 찾아볼까요? 자, 1번. 가락바퀴는 언제 이용하는 거죠? 옷이나 그물,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를 뽑았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가 맞겠죠. 그러니까 이제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자, 가락바퀴하고 또 어떤 거? 뼈바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신석기가 되겠죠. 자, 이 뼈바늘이 나오면 좀 어렵게 문제가 나온 것이고 지금 좀 가락바퀴 나왔으니까 조금 쉽게 출제가 된 것이다. 자, 두 번째,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만들었대요. 자, 고인돌은 지배자지요. 그렇죠? 그래서 군장의 무덤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배자 계급이 발생한 청동기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세 번째, 거푸집으로 비파형 동검을 제작했다. 일단 비파형 동검이니까 이거 언제예요? 청동기 시대죠.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 자, 다섯 번째, 철제 농기구를 사용해서 농사를 지었으니 이것이 언제야? 철기 시대. 이거 철제 농기구라고 나와줬잖아요. 철. 그러니까 철기 시대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고 정답은 몇 번이다? 신석기 1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1번부터 문제가 조금 편안하지요? 편안하다. 2번 넘어갈게요. 자,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를 지도에서 찾아라 그랬는데 지도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마한, 변한, 진한만 있고 가나, 다라. 여기서 찾는 건데 그럼 이제 읽기 전에 이 위치를 보고 국가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지금 이제 아래 사만이 있으니까 이것이 연맹국가다. 그러니까 가는 맨 위에 있고 넓은 영토니까 부여가 될 것이고 자, 나는 그 아래 부여에 쫓긴 그 주몽이 나라를 세웠던 고구려가 될 것이고 이게 참 힘들죠. 옥저 동에 남았는데 어디가 옥저냐 이거야. 그렇죠? 다가 옥저 라가 동해지요. 그래서 요것이 헷갈린단 말이야. 다 알아. 지금 어떻게 썼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요 순서로 썼잖아. 제가. 그렇죠? 그래서 부여, 고구려는 우리가 아니까 이제 넘어가는데 이게 헷갈려. 그래서 한반도에는 옥동자가 살았구나라고 외우면 돼요. 그렇죠? 절대 안 헷갈립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풀어보자라는 거죠. 마가우가 쿠가 저가. 그렇죠? 사출도를 다스렸대요. 사출도. 그러면 어디죠? 부여. 자, 12월 달에 제천 행사를 열었는데 그것이 이름이 뭐야? 영고. 영고는 어디예요? 부여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부여 1번. 가가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묻고 싶은 거는 이 위치를 알고 있느냐? 연맹국가의 위치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었던 거죠. 정답은 1번. 자, 우리가 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상 인터뷰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그럼 지금 뭐부터 알아야 돼? 왕이 누군지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쉽게 다시 풀어서 문제를 만든다면
다음 왕이 왕의 시대, 왕이 집권하고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은 뭐 이런 얘기죠. 자, 즉위한 이후에 어떤 일을 하셨냐라고 물어보니까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요. 임금의 칭호를 마립관에서 왕으로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 이름을 신라로 바꾸고 마립관에서 왕호를 왕으로 고친 왕이 누구예요? 일단 국가는 어디야? 신라겠죠. 그렇죠. 그래서 6세기 신라 지증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증왕 때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얘기겠죠. 자, 1번. 불교가 공인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기준이 어디예요? 신라잖아, 신라. 그렇죠? 신라 불교가 공인된 것은 신라 법흥왕이다라는 거죠. 6세기. 그래서 2차 도내 순교 기억나실 거고. 자, 2번. 노비양건법이 시행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 노비양건법은 고려 시대잖아요. 고려 광종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인으로 풀어줬던 제도. 자, 세 번째,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벌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독도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했죠. 언제야? 지증왕 때, 6세기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을 보내서 우산국을 복속시켰으니 이것이 3번이 지증왕 때 있었던 일로 정답. 자, 4번. 황룡사 구축 목탑이 건립되었다. 이것은 7세기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라 선덕여왕 때니까 너무 멀다. 그래서 지금 지증왕에 대해서 찾아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가가 여기에 있으니까 사진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종목 보물 제 1878호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 1800km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렇죠? 자, 소장처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요. 그러니까 박물관에 한번 갔다 온 학생들은 한번 봐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 자, 소개. 경주의 고분에서, 그러니까 경주에 있었던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이래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대. 어허, 그렇구나. 그래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유물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대 같은 경우는 광개토대왕과 관련이 있었던, 그렇죠? 4에서 5세기 때 일이 있었던 유물을 일단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인데 지금 어디에서 발견됐다? 경주. 그러니까 어디에서 만든 것이 크겠다? 신라. 그러니까 신라에서 만든 이때쯤에 대한 유물이겠거니라고 하고 넘어가 보는 거야. 그렇죠? 자, 넘어가 봅시다. 일단 호명 그릇이 정답이 될 것인데 자, 1번 볼게요. 자, 금동 연가 7년명 열의 입상은 어느 나라 거예요? 요 고구려 거잖아. 일단 고구려니까 모르겠다. 그리고 여기에 광개토 대왕 얘기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탈락. 자, 두 번째 호명 그릇. 여기에 이 신라 거고 여기 이제 정답이죠. 그래서 요 바닥에 보면 광개토지 호태왕이라고 해가지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호명 그릇에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이렇게 도와줬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구려군이 신라를 또 국경을 방비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주둔하면서 이렇게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가 돈독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자, 3번 보면 철제 판갑옷. 판갑옷 나오면 어느 나라로 풀어야지요? 가야. 그렇지? 자, 산수무늬 벽돌 요거 너무 유명하잖아요. 백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고구려 신라 가야 백제에서 일단 다 틀려요. 다 틀리고 고구려와 신라 관계니까 이 둘 중에서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모른다고 해도 경주였으니까 신라 거니까 신라 거 요거 아닐까?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된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밑줄근 이 왕으로 오른 것. 자, 지금 보니까 사진이 무덤에 사진이 나와 있고 묘지석.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어떤 비석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죠. 자, 충남 공주에 있었대요. 공주. 자, 그러니까 공주에 있었고 그러면 이제 백제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백제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공주니까 웅진성 시대. 웅진성 시대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지. 자, 이 무덤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로 만들어졌대요. 그래, 아하, 벽돌 무덤이었구나. 자, 이곳에
출토된 묘지석을 통해서 무덤의 주인공이 이 왕 누구야? 이 정도만 아셔야지. 그렇죠? 웅진성 시대 마지막 왕인 무령왕이죠. 그래서 백제 무령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령 왕릉이 벽돌 무덤으로 되어 있었고 이 벽돌 무덤은 우리나라의 양식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통 양식이 아니고 중국 양식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1번 성왕은 6세기 때 백제 무령왕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다음 왕이니까 관계가 없고 자, 두 번째 고유왕은 더 관계가 없죠. 3세기 때 백제왕이에요. 자, 그래서 3번 무령왕이 정답이죠. 백제 무령왕 주인이다. 3번이 정답이고 자, 4번 근초고왕은 백제 전성기였잖아요. 그래서 4세기 백제 때 근초고왕이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근초고왕 같은 문제를 이제 선택지를 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칠지도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칠지도 같은 것을 이렇게 제시해주면 답이 되겠지. 그렇죠? 됐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이 그림만 봐서는 모르겠어. 누군지. 이달의 인물 누구다. 신라의 유학자입니다. 그래서 신라 사람이구나. 원효대사의 아들. 와, 이 정도면 공부를 좀 한 학생들은 저 알아요 라고 할 건데 자, 신문왕에게 화왕계를 지어서 바쳤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해서 우리만을 표기하는 이두라고 해요. 이두. 요것을 정리를 한 사람 누구냐라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잘 모르는 거야. 그렇죠? 여기에서 끝나야 됩니다. 누구예요? 원효대사의 아들 설총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나와 있네요. 1번 설총이고 2번은 안향. 자, 고려 충렬왕 때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유입을 한 사람. 그렇죠? 안향. 자, 김부식은 이제 고려 시대 때죠. 그래서 삼국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자고 최치원은 신라 유학자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최치원 같은 경우는 다른 일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신라 육투품 출신으로 시무십조를 진성여왕에게 바쳤다라는 거지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들어가 봅시다. 7번 문제.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아래로 이렇게 화살표 돼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옆으로 좀 뺐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보장왕과 김춘추 연개소문의 얘기가 실려 있는 거죠. 자, 김춘추가 고구려의 보장왕을 만났다. 신라의 김춘추가. 이유는 무엇일까? 자, 백제가 우리 신라의 여러 성을 빼앗았습니다. 군대를 파견해서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보장왕 고구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령 서북 땅은 원래 우리 땅인데 그것을 내어준다면 다시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을 때렸다가 혹을 부친격이 됐던 그렇죠. 그래서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백제가 계속 신라를 공격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고구려에 지원 요청을 했던 이 장면이죠. 요것이 이제 642년. 연도는 모른다고 해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에서 보면 계백이 나왔어요. 그래서 계백이 이제 그 백제 장군이잖아요. 자, 이곳 황산벌에서 신라군과 열심히 싸우자라는 황산벌 전투죠. 이 황산벌 전투가 660년에 있었고 이 전투에서 백제가 패배하면서 백제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멸망을 하게 되는 이 모습이죠. 그러면 이 가운데 있었던 사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1번 신라와 당이 동맹을 맺었다. 자, 여기 잘 봐야 돼. 여기에는 신라와 뭐예요? 고구려지요. 자, 고구려에서 신라에게 실질적으로 안 도와주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원래 내 땅 내 나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신라 김춘추가 다시 신라로 돌아간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신라가 김춘추가 찾았던 곳은 어디예요? 당나라. 그렇죠. 그래서 당나라에 가서 원군을 요청하자라고 해서 당나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당나라에서 협상이 잘 돼서 나당 연합, 나당 동맹을 결성을 하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백제를 공격하게 되는 신라지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일이 1번이네. 그렇죠. 연도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런데도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라와 당이 동맹을 맺었으니 이 다음 일이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1번이 정답이겠죠. 나당연합. 자, 두 번째, 백제가 수도를 사비로 옮겼다? 이것은 훨씬 이전 상황이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6세기 성왕 때니까 훨씬 이전 상황이니까 안 되고. 자, 세 번째, 대가야가 가야 연맹을 주도한 것도 요건 이제 고구려 그러니까 신라 뇌물 마립관이 도와주세요 고구려한테. 그러니까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도와줬단 말이죠. 도와주면서 왜구를 몰아내면서 가야도 공격했죠. 그러니까 가야 공격해서 가야가 당시에 금관가야가 번성했는데 대가야로 위축되는, 그렇죠? 그 상황이니까 훨씬 이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자, 고구려가 살수에서 수의 대군을 격파했다. 요거 살수대첩 있죠. 요것도 바로 이전 상황이죠. 이전 상황. 그래서 그 살수대첩 들어갈 수 없고, 지금 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번입니다. 어렵지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어려워. 여러분들이 풀기에 어려웠는데 어찌됐건 이 문제를 틀린다고 해도 합격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 이런 거에. 자,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8번 문제예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역사 다큐멘터리 제작인데요. 흔들리는 신라래. 신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대요. 신라 하대. 와, 여기에서 벌써 신라 말이라고 나와줬어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당시 혼란한 시대 상황을 조명한다. 김원창의 난, 모르겠고 적고적의 난 모두 다 신라 말에 그 봉기했던, 그렇죠? 반란 얘기였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신라 말에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라는 거죠. 그럼 신라 말에 있었던 일을 찾는 거야. 자, 1번 만적은요? 최충원, 그러니까 고려 무신정권 최충원의 산업이었으니까 고려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틀렸고. 자, 두 번째 홍경래의 난이죠. 홍경래의 난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 그 세도 정치 때, 그렇죠? 그래서 순조 때 있었으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자, 세 번째 망이망소의 난도 역시 무신정권 때 있었던 공주 명학수의 난이잖아요. 고려 시대. 답이 될 수 없어요.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4번 딱 하나 있다. 원종과 예노의 난은 우리가 공부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신라말 진성여왕 때에 있었던 반란이었다라는 거죠. 4번이 정답이죠. 자, 이제 9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자, 지금 보면 여기에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당황할 거예요. 뭐 오소도, 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할 때는 이걸 가려요. 차분하게 풀어보는 거지. 다시 한번 주변을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알림 하면 오소도가 보여야 되는 게 아니고 당 빈공과 수석학교, 빈공과가 보이게 돼. 이 시대는 지금 당나라가 있을 때고, 당나라 대학교에 빈공과면 외국인 입학 시험인데 당시 외국인 우리 한국사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당나라에서 외국인 발해 혹은 신라 아닐까요? 요거를 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거지. 요 국가가. 그렇죠? 요것만 봐도 할 수가 있어요. 자, 풀어봅시다. 저걸 좀 보게나. 오소도가 당 빈공과에 수사합격을 했대. 그렇구나. 신라 사람을 제치다니. 자, 역시 우리 가는 해동성국이라 불릴만해. 자, 여기에서 신라는 탈락. 그렇지? 해동성국이라고 나와줬잖아. 그럼 뭐예요? 발해. 그렇지? 자, 상경성에서 발해의 수도죠. 축하잔치를 한다니 우리도 가보자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예요? 발해예요, 발해. 그렇지? 그래서 발해 오소도라는 유학생이 당나라 빈공과에 수석 합격했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발해를 찾는 문제입니다. 1번 글과 활쏘기를 가리키는 경당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죠. 경당은 고구려 장수왕 때 지방에 있었던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니까 틀렸고. 자, 두 번째 정사함, 정치를 돌보는 바위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던 백제의 그 귀족회의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전개했던 청해진 누구야? 신라 장보고잖아요. 그렇죠? 신라. 그렇죠? 자, 네 번째 5경 15부 62주 지방행정제도 발해네. 그렇죠? 요게 정답이죠. 그래서 4번이 정확하게 정답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10번
10번 문제 들어가 봅시다. 자, 10번. 밑줄근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볼게요. 자, 나는 왕이래요. 근데 즉위를 냈대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데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 그렇죠? 왕으로 즉위해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 정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고려라고 나라 이름을 정해서 즉위했으니까 첫 번째 왕이겠죠. 그리고 고려 태조 왕건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른다고 해도 고려의 왕이 너무 많잖아. 즉위했는데 어떤 왕이 즉위했는지 모르잖아. 그럼 넘어가 봐요. 신라의 항복을 받고 후백제를 격파했다. 당시 신라하고 후백제하고 같이 있었고 이 후삼국을 통일한 왕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힌트가 지금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게다가 지도에까지 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윗동네는 아직 우리가 이제 차지하지 못했고 아래. 그러니까 어디예요? 고려 태조 왕건이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자, 1번 전국을 8도로 나누었는데 8도라고 하면 조선의 8도죠. 그래서 조선 태종 때 8도로 확정졌고 고려는 5도 양계잖아요. 고려 현종 때. 자, 두 번째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천리장성 두 가지. 고구려 때 천리장성 한 번, 고려 때 천리장성 한 번이죠. 그래서 고구려 때는 뭐 영유왕에서 보장왕까지인데 우리가 몰라, 에이 모르겠다라고 해도 괜찮아. 그럼 고려 찾는 건데 고구려 나왔으니까 탈락이고. 자, 그럼 고려 시대에 천리장성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덕종에서 정종까지잖아. 어이 선생님 저 이거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왜? 지금은 누구 찾는 거예요? 고려 태조 왕건 찾는 건데 태조 왕건이 천리장성은 안 쌓은 정도는 우리 알고 있잖아요. 고려 천리장성 언제 쌓았죠? 거란의 3차 침입 이후에 쌓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조 왕건은 아닐 것이다. 탈락. 자, 세 번째 화통도감을 설치하였다. 화통도감 고려 말 우왕 때 아닙니까? 왜구 토벌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탈락. 자, 네 번째 사심관 제도를 시행했다라는 건데 이것이 이제 태조 왕건이 시행했던 정책이지요. 그래서 그 최초의 사심관이 누구예요? 신라의 경순왕이었죠. 경순왕이 이제 투항을 하니까 괜찮소. 이제 와서 네가 신라의 왕이었으니까 신라는 없어졌지만 그 지역에 통치권을 줄게. 그렇죠? 네가 다스려라라고 했던 사심관 제도. 좋은 거죠. 하지만 잘못됐을 때는 엄한 체벌을 가하는 그렇죠? 이 제도가 사심관 제도였다. 그래서 고려 태조왕건의 사심관 제도 4번이 정답이죠. 자, 1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자, 앞면 왕인 것 같아. 그렇죠? 신하들이 왕인 것 같아요. 자, 고려 6대 왕이에요. 알면 좋겠는데 태해정, 광경성, 성종이네? 몰라도 이제 넘어가 보는 거예요. 자, 최승로의 시무이 28조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렇죠? 자, 이성육부 중앙통치 정비 누구예요? 고려 성종 때 최승로의 권위를 수용해서 유교 정치를 냈던 성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종 때 있었던 일. 자, 1번 노급을 폐지했어요? 이거 신라잖아. 그렇죠? 신라 신문왕 때 탈락. 자, 2번 대마도 정벌이요. 지금 고려 시대니까 고려 말에 그 우왕 때 박위가 우리가 이제 쓰시마섬 대마도를 정벌을 했었고 세종 때도 조선 시대 세종 때도 이종무 장군이 가서 대마도를 정벌을 했었다라고 하니까 지금 성종 때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자, 지방에 12목을 설치했죠. 그래서 이 12개 도시를 만들어요. 이 12목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었던 성종이죠. 3번이 정답이에요. 자, 4번 북한산 순수비는 이게 왜 나오고 있어요? 신라 때잖아. 그렇죠? 신라 진흥왕 순수비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번에 3번이 정답이죠. 넘어가 볼게요. 자, 12번입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하던 고려의 정치기구는 무엇입니까? 모르겠지. 자, 중추원의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관리가 고위 관료래요. 고위 관료. 그러면 지금
고려시대 때 중서문화성이니까 고려시대 때 이성육부 체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고위관료니까 고위관료는 우리가 흔히 이품위상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했던 제추기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 그래서 이품 이상의 고위 관료가 모여서 제추 회의 기구를 열었죠. 이 두 개 중에 하나겠지. 도병마사, 식목도감. 국방 문제가 관련되었다. 그럼 도병마사고 그리고 법이나 뭐 규칙 이런 것들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식목도감이겠죠. 자, 여기에서 보니까 나와 있긴 해요. 4번 도병마사. 그렇죠? 자, 그럼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1번 3사는 뭐냐? 고려시대잖아요. 고려시대 때 3사는 회계기구. 그렇죠? 그래서 조선에는 언론이죠. 언론. 그래서 대간권을 갖고 있었던 기구가 3사예요. 자, 일단 도병마사 식목도감이 아니니까 탈락. 자, 두 번째. 어사대. 어사대요? 암행어사. 그렇죠? 그럴 것 같아. 자, 관리의 비리를 감찰했던 고려시대의 기구예요. 아무튼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아니니까 탈락. 자, 의정부는 당연히 아니겠죠. 조선의 국정총괄 최고 기구였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고 4번 도병마사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재신과 추밀이 모여가지고 국방에 중대사가 있을 때 도병마사를 만들었다라는 거지요. 자, 1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에서 다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걸 찾아보자. 항복은 없다. 우리 삼별초는 여기 진도에서 맞서 싸울 것이다. 배중손의 삼별초고 삼별초는 원나라고 고려 정부가 몽골과 화친한 다음에 개경으로 환도한 바로 직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도 정부는 1270년부터 71년까지 1270년에 개경으로 환도했을 때니까 자, 공격하라. 이곳 귀주에서 거란군을 물리쳐라. 광감찬의 귀주대첩이죠. 그래서 거란의 3차 침입이 있었을 때예요. 1019년. 자, 이거 뭐 이렇게 적지 마. 일단 넘어가 봐요. 자, 우리 별무반은 여진을 정벌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윤관이 신기군, 신보군, 항바군 요 세 개의 군대를 만들어서 끌고 가서 여진을 정벌하는 이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예종 때.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연도를 선생님 저 연도는 몰라요 라고 이렇게 한다 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삼별초는 누구하고 싸웠어? 몽골과 싸웠던 그 역사고 자, 귀주대첩은 거란 정벌을 냈었죠. 자, 여진 정벌이죠. 여진. 자, 그렇다면 고려에 쳐들어온 외침 순서가 거란이 1, 2, 3차 침입했고 그 다음에 여진이 했고 그 다음에 몽골이 쳐들어왔고 그리고 훈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왔단 말이야. 우리 학생들이 이걸 못 외웠으면 지금이라도 외워요. 그래서 거, 여, 몽, 왜 이렇게 외우자라는 거죠. 거, 여, 몽, 왜라고 외우면 이제 순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거, 여, 몽. 거, 여, 몽이잖아. 그렇죠? 나, 다, 가가 돼야죠. 나, 다, 가. 2번이 정답이 되죠. 연도 몰라도 돼요. 연도 못 나와도 뭐 우리가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14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각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 찾아봅시다. 뭐 지금 이렇게 뭐 사진 나왔고 뭐 나왔는데 모르죠. 설명을 봐봐야지. 자, 화면 속에 청동거울. 와, 선생님 청동거울이니까 청동기 시대 아닐까요? 그러면 청동기 국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봐봐요. 자, 어느 시대에 제작된 것인데요. 여기에 새겨진 배를 통해서 당시 국제무역이 아니 청동기 시대에 무슨 국제무역이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끝까지 봐야지. 국제무역이 활발했어요. 자, 송나라가 있었을 때래. 자, 여러 나라 상인들은 예성강하구의 병란도를 드나들면서 이렇게 무역을 했다라는 거죠. 병란도가 국제무역강으로 번성했을 때가 언제예요? 이것이 이제 고려시대죠. 그래서 고려시대를 물어보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고려시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라는 거지. 자, 1번. 고구마, 감자 등이 재배됐다. 이거 언제예요? 조선 후기 상황입니다. 그렇죠? 조선 후기에 고구마는 일본에서 감자는 청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수입이 됐는데 아무튼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조선 후기에 들어온 것이 고구마 감자구나. 이렇게 이제 알면 되고. 자, 두 번째. 모내 기법이 어떻게 전국적으로 요거면 조선 후기다라는 거죠. 틀렸어요. 그렇지? 자, 만상과 내상 등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것도 조선 후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사상. 만상은 어디? 의주에서 활동했던 상인. 내상은 어디? 동래니까 부산 지역. 동래에서 활동했던 상인. 그래서 1, 2, 3번이 다 틀렸네. 그렇죠? 자, 4번. 활구라고 불린 은병이 와, 이렇게 나왔네. 활구 또는 은병. 자, 화폐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고려시대죠. 그래서 고려 숙종 때 숙종의 동생 누구예요? 의천 스님이 형 요거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해서 만든 거잖아. 그렇죠? 언제? 고려시대. 정답이 몇 번? 4번입니다. 그렇지? 자, 1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왕을 찾아야겠죠. 왕을 찾아봅시다. 원나라의 볼모로 갔다가 고려의 왕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원나라가 나왔으니까 원간섭기인가? 뭐 이렇게 되겠지. 자,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대요. 이거면 나와야 되는데. 자, 몽골식 풍습을 금지하고 몽골풍이죠. 기철이 권문세족이잖아. 그렇죠? 권문세족의 대표인데 기철을 비롯한 친원파를 다 제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원 정책 개혁에 앞장섰던 개혁군주 누구예요? 고려말, 고려 후기에 공민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노국대장공주와의 사랑 이야기는 인상적이었어 해서 원간섭기 때고 지금 누구? 공민왕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영정 사진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왕은 누구야? 공민왕을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균역법이 지금 나오면 안 되죠. 지금 조선 후기에 영조 때 시행했던 균역법인데 지금 나오면 안 되죠. 두 번째 독서산품과 신라 원성왕 때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면 안 되죠. 자, 3번 삼강행 실도는 조선 세종대왕이잖아. 그렇죠? 나오면 안 되고 천령 이북의 땅을 되찾았다. 공민왕 때죠. 그렇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16번인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지금 보니까 유네스코예요. 이 정도 영어는 알지? 이 정도. 자, 세계유산, 기록유산, 무형유산. 자, 지금 보면 기본 정보, 상세 설명 이렇게 돼 있는데 친구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레슬링 하는 것 같아? 이게 지금 모래판에서 이것만 봐도 알잖아. 이거 모르면 한국 사람 아니죠? 우리 전통 뭡니까? 놀이잖아. 씨름이잖아요, 씨름. 두 사람이 상대방의 바지에 허리춤을 잡고 상대를 바닥에 넘어뜨린 민속놀이입니다. 자, 이 놀이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등지를 시청해서 2018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이것은 그냥 맞아라 하는 문제야. 여러분들 앞에 막 문제 푸느라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맞춰 1점짜리잖아. 맞춰 이렇게 그냥 준 거예요. 그렇죠? 고맙다란. 자, 2번 택견은 이크 하는 우리의 전통무예죠. 그래서 2011년에 유네스코에 지정되었고 강강술래와 남사당놀이. 강강술래 이렇게 해서 강강술래 손잡고 이렇게 하는 거 몰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여쭤보세요. 그렇죠. 강강술래 다 알잖아. 이렇게 이제 둥글게 해서 계속 도는 손잡고 강강술래고 남사당놀이는 이제 남사당패가 깽가리 막 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줄타기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우리 본 적 있죠. 그렇게 막 노는 거 풍악을 울리면서 막 노는 거 있잖아요. 남사당놀이인데 강강술래와 남사당놀이도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이에요. 그래서 2009년에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정답은 뭐예요? 씨름을 얘기하는 거다. 1번 정답. 자, 17번 넘어가 봅시다. 17번.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곳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이거 알지? 이거 장경판전 뭐 하는 거예요? 팔만대장경 여기에 보관하는 데잖아. 이 정도는 아셔야죠.
고려시대 제작된 무엇이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물의 통풍이 잘 되도록 위아래 창의 크기를 서로 다르게 했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든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팔만대장경, 제조대장경인데 지금 잘 봐야 돼.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이야. 이 장경판전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문화유산 이 팔만대장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팔만대장경은 고려 고종 때 강화도에서 만들게 됐죠. 그래서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피난 가서 몽골의 몽골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겠다라는 염원하에 만들었던 팔만대장경. 자, 1번 승정원에서 편찬한 만두죠. 승정원은 뭡니까? 조선시대 비서기구인데 지금 고려 얘기인데 틀렸고. 두 번째 시정기와 사초를 바탕으로 제작한 것은 조선왕조실록이잖아요. 그렇죠. 틀렸고. 세 번째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래. 금속활자가 아니지요. 목판 인쇄지요. 그렇죠. 금속활자는 직지심체 요절이잖아요. 자,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만든 것. 이것이 정확하게 팔만대장경 정답이지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조선의 건국 과정을 소개합니다. 사직단이 있고 뭐 종묘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한양천도 조선건국 이게 화살표가 거꾸로네. 그렇죠? 가는 모르겠고 과전법은 고려 말인데. 그래서 1391년 공양왕 때 시행한 것.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하지요. 그리고 2년 뒤에 한양으로 천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뭐냐면 1391년 이전 상황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요건 몰라도 된다라는 거야. 요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과전법 실시 이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 1번 비변사요? 이거 조선시대잖아. 조선시대에 일단 비변사는 조선시대 기구고 요걸 혁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종 때. 조선에서도 한참 뒤에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혁파합니다. 답이 될 수 없고. 위화도 해군 이건 언제요? 1388년. 모른다? 괜찮아요. 위화도 해군한 다음에 권력 최영 제거하고 우왕 폐위하고 공양 막 이렇게 다 공양왕 마지막에 올리고 나서 과전법 시행하면서 이렇게 됐던 이성계잖아.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1388년에 위화도 해군 2번이 정답. 자, 대전회통이요. 대전회통은 조선에 엄청나게 그 후반에 있었던 그 법전인데 흥선대원군이 만들었어요. 훈민정음이요? 세종대왕 때잖아. 한참 뒤로 멀리 저 멀리 가야 훈민정음이 나오겠죠. 그래서 틀렸고 우리가 이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9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을 찾아야 돼. 온조의 형 비류가 미추홀이라고 불린 이 지역 모르겠다. 그렇죠? 미추홀이 어디지? 라는 거예요. 자, 강화도 지역으로 부산 원산에 이어서 개항되었던 강화도. 그렇죠? 강화도 어디예요? 요건 알지? 인천 강화도. 자, 17회 아시아 경기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천의 옛날 이름이 미추홀이에요. 그래서 인천에 미추홀 구가 있을걸? 오케이. 그래서 찾았네. 정답 어디 있어요? 인천 가번에 있지요. 가번. 그렇죠? 인천 강화도 가번. 1번이 정답이죠. 됐습니다. 20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지금 뭐 핸드폰이야 뭐야? 그렇죠? 국립고궁박물관 미국에서 귀한 조선시대 과학기구 해시계. 좋아요 6개, 댓글 2개. 자, 이건 어떤 기구야? 그림자로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야. 동지나 하지와 이거구나. 그러면 지금 해시계라고 해시태그가 돼 있잖아. 해시계인데 시간을 측정하는 해시계래요. 그래서 그림자로 알 수가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진이 나와야지. 뭘까요? 해시계. 그렇지? 해시계의 그림자 이렇게. 이 해시계를 앙부일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때 만든 앙부일구예요. 앙부일구 3번에 있다. 그치? 자, 1번 자경루. 요건 뭐예요? 물시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종대왕 때 물시계. 치구기는 뭐예요? 세종대왕 때 강수량을 측정한 비가 얼마나 왔나 이런 걸 측정하는 기구죠.
앙불교 해시계 3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세종대왕 때 3번. 4번은 혼천이 뭐예요? 하늘, 천체를 관측하는 기구죠. 세종대왕 때 천체 관측 기구. 그러니까 지금 뭐 물어봤어? 해시계를 물어봤으니까 앙불구 3번이 정답이죠. 자, 21번 문제 가볼게요.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 이달의 세시풍속. 여러분들이 어렵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민족 명절 이 문제입니다.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 요거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찬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다 한자로 찰한 먹을 식. 그래서 한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식.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풍년을 기원하면서 성묘를 했던 우리 민족 명절 한식입니다. 찬 음식 먹는 날 어디 있어? 2번에 있네. 그렇죠? 자, 1번 설날 모르는 사람 한국 사람 아니죠? 우리 세뱃돈 받아야지. 예, 1월 1일 날 설날입니다. 설명 필요 없고 2번 한식. 그래서 찬 음식을 먹는 날이고요. 그리고 차례 지내고 성묘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양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처음 본 학생들이 많을 건데요.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음력 9월 9일 날인데 세상에는 음의 조화와 양의 조화가 있잖아. 어렵지. 그냥 듣기만 해. 양이 이렇게 이제 2배로 겹쳤다 해가지고 가운데다 그래서 중양절이라고 부르는데 모르셔도 돼요. 역대 시험 중에 지금 처음 나온 거니까. 또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정답으로 나오기 힘들 거야.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정월 대보름 달맞이 하는 날이 있죠. 그래서 음력 1월 15일 날 달맞이 주물놀이하고 달집 태우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날. 자, 우리가 찬 음식 먹는 날 한식 2번이 정답 찾았어요. 자, 22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자, 이곳은 안동인데요. 여러분 안동 병산서원 몰라요 선생님. 괜찮아. 끝까지 가보자. 그렇지? 누구의 학문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곳입니다. 누구구나. 인물 찾는 거구나. 그렇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훈련도감 설치를 건의했대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왕은 누구였죠? 선조였어요. 선조에게 훈련도감을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건의했던 유성룡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렇죠? 유성룡 정도는 아셔야죠. 그래서 안동 병산서원 몰라도 유성룡은 아셔야죠. 유성룡. 자, 1번 징비록을 저술했다. 유성룡이에요. 유성룡이 그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을 정리를 했으니 그것이 징비록입니다. 자, 2번 사군육진을 개척을 했다. 세종대왕 때 최윤덕 사군, 김종서 육진을 개척하게 되었죠. 자, 세 번째 서경천도는 묘청 아니야. 고려시대니까 일단은 탈락. 그렇죠? 자, 네 번째 대동여 지도를 제작했던 김정호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번은 모르겠어요.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징비록도 모르겠는데요. 이거 진짜 틀렸네. 하지 마시고 요걸 알잖아. 그렇지? 요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니까 김정호 대동여 지도 만들었을 때 전쟁이 있었어요? 아니잖아. 그렇지? 탈락. 고려시대 탈락.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요거 우리가 확실하게 세종대왕이니까 탈락. 그렇죠? 징비록 하나. 1번이 정답. 이렇게 이제 풀어야지. 그렇죠? 자, 23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달래요. 와, 다 영어야.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이 책은 제주도에 표류한 네덜란드 사람인데 제주도에 표류했던 네덜란드 사람은 벨테브레 그리고 하멜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겠지. 조선에서 억류생활상을 기록한 것인데 조선의 풍속이 서양 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어서 사료적 가치가 있었대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디? 제가 벨테브레하고 하멜이라고 그랬지. 벨테브레는 없어. 하멜은 있어요. 그렇지? 2번이 정답이야. 1번 베델은 이 근대사 좀 갔을 때 대한매일신보 그렇죠? 를 양기탁 선생하고 영국인 베델이 같이 이렇게 이제 창설을 하게 됐죠. 자, 하멜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하멜 표기를 저술하게 되고 자, 맥켄지는 누군지 모르겠지. 그래도 알아두세요. 3.1운동을 우리나라 3.1운동이 있었잖아요. 요것을 그 외부에 알린
기자입니다. 그래서 영국 기자인데 맥켄지 이런 분이 있었구나라고 알아두시고 헐버트는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경공원의 교사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 고종이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갈게요. 그래서 미국의 이 을사늑약에 대한 그 잘못된 것을 얘기하려고 대통령을 만나려고 특사로 파견됐던 분이 헐버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23번엔 하밀, 2번이 정답. 자, 2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 이런 것들 어렵지. 여지없이 3점이잖아. 그렇죠? 대비의 명으로 인조가 즉위했다. 와, 인조가 즉위했구나. 광해군을 폐위시켰고 이첨 등을 처형한 다음에 전국에 대사령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광해군 폐위, 인조 즉위, 이거 인조 반정이잖아. 그렇죠? 인조가 즉위했을 때. 나번 영조가 두루 원만하고 치우치지 않음이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고 치우치고 두루 원만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영조가 뭐 탕평비를 세웠다. 영조 때죠. 그러니까 지금 인조 때부터 영조 때까지 이렇게 찾아봐라 라는 거죠. 인조에서 영조 때 탕평비. 이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걸 찾는 거예요. 예송이 발생을 했다. 예송 논쟁은 언제예요? 현종 때죠. 현종 때는 효종 다음에 효종의 아들 현종이니까 이 사이에 있어요. 인조의 손자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현종 때 1번이 정답. 자, 삼포회란이 일어난 것은 언제입니까? 중종 때니까 이전 상황이에요. 틀렸지. 자, 세 번째 경국대정은요? 훨씬 이거보다 이전 상황. 완성된 것은 성종. 그렇죠? 정동행성, 이거는 지금 나오면 안 되죠. 정동행성 고려시대잖아. 그렇죠? 그래서 고려 충렬왕 때 만든 거니까 이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자, 2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화폐로 옳은 거 돈 찾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제 소장품. 이 화폐는 조선 숙종 때 공식 화폐로 주조됐고요. 널리 유통되었대요. 조선 숙종 때 널리 유통됐대요. 당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화폐로 돈으로 썼대요. 이게 뭐야? 상평통보죠. 조선 후기의 상평통보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라는 것 몇 번? 3번이 정답이지. 3번. 그렇죠? 건원중보는 고려시대고 해동통보도 고려시대고 그렇죠? 상평통보가 조선시대니까 정답이고 그렇죠? 자, 백동화도 이것도 조선인데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에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있을 때 백동화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3번이 조선 후기 정답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조금만 쉬어갑시다. 힘들지? 조금만 쉬었다가 26번부터 갈게요. 쉬었다 갑시다.